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발사한 우주선 스타쉽이 첫 시험 비행에 실패했습니다. 스타쉽은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한 차세대 우주선인데요. 이 발사의 의미를 이효종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이라고도 합니다. 이 스타쉽은 어떤 로켓입니까? 네, 스타쉽은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다목적 초대형 우주 발사체를 말하는데요. 수직 크기, 전장이라고 불리죠. 약 120m, 직경은 9m로 전장이 약 110m였던 세턴5 로켓보다도 약 10m가량 큰 규모의 로켓을 말합니다. 소개해 주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스타쉽은 규모뿐만 아니라 그 컨셉 또한 독특한 로켓인데요. 스타쉽이 이론상 적재할 수 있는 탑재 중량이 약 100톤 정도 됩니다. 게다가 8m 너비의 아주 거대한 페일로드 공간도 있습니다. 정말 이 규모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센터의 선체 물리학자인 마틴 엘비스에 따르면 만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스타쉽에 탑재되었다면 거울면을 접는 기술적인 고민이 필요가 없었어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우주 관련 연구자들에게 이 스타쉽은 이상적인 발사체가 되어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에 관심이 많은 민간인들에게도 스타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년에 예정되어 있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간인을 태우고 달에 여행을 가는 디어문 프로젝트에 바로 이 스타쉽 발사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디어문 프로젝트에도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 스타쉽 발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스타쉽 이 발사체의 발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설계된 스타쉽이 정말로 문제없이 발사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또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되어줄 것인지에 관한 테스트베드라는 측면에서 그 목적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로켓 공학자들로부터 제기된 의문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스타쉽은 이론상의 거대한 페이로드인 100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점들을 이번 발사 실험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었던 건데 일단은 폭발을 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저도 당시 상황을 라이브를 통해서 한 2주 전에 생중계로 이제 봤습니다만 처음에 로켓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사실은 아찔했습니다. 이 로켓이 단순히 과학위성 탑재를 그냥 하는 그런 로켓이었다면 비용의 소모로 끝날 문제인 것이 사실 디어문 프로젝트 등의 실제 우주를 보내는 사람을 태운 그런 우주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광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폭발이 생중계된 순간 관중들은 박수갈채 그리고 환호를 좀 보냈을 뿐만 아니라 관제실에 있는 일론 머스크 또한 여유로운 미소를 좀 보여주는 등 실패라고 여기기에는 아주 여유로운 현장의 모습을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스타쉽은 비록 폭발을 했지만 이 스페이스X는 이번 발사를 성공이라고 봤습니다. 네. 왜 그런 겁니까? 네, 지금까지 발표된 스타쉽 우주 발사체 관련 내용들은 몇몇 우주 발사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사실은 다소 비현실적인 발사 계획이다와 같은 좀 비관적인 견해들을 들어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들 중 하나가 로켓 발사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으로 꼽히는 맥스큐, 즉 대기권에서 비행하는 발사체가 겪는 최대의 압력점을 이 스타쉽이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을 이번 발사 실험에서 돌파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만약 로켓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로켓은 맥스큐에서 파괴되었을 것이지만 이 지점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것으로 볼 때 로켓의 설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물론 폭발하지 않았다면 더욱더 성공적이었겠지만 이 맥스큐를 통과하였고 왜 폭발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측면을 부각해서 성공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폭발의 원인은 밝혀졌을까요? 이 폭발의 원인은 저희가 이 근본 발사에서 스타쉽 로켓을 구성하는 1단의 33개의 엔진들 중에 3개가 이륙할 때 점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것과 함께 이제 2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약 3개의 엔진이 추가적으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4분이 지난 시점에서 로켓이 슈퍼헤비 1단부와 스타쉽 2단부의 분리에 실패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 동력과 안정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바람에 상공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폭발을 했습니다. 네.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일은 공학 기술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발사에 실패한 요인에 대한 데이터의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폭발된 잔해가 어떻게 수거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잔해에 관해서는 사실 다소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쉽 발사에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스타쉽 발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전면적 환경 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좀 제기했었는데요. 그러나 미 연방항공국 FAA에 따르면 이 발사 지역 주변 거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관련 요구를 좀 수용하지 않았었는데, 초기 예상과는 다르게 스타쉽의 폭발로 인해 이 로켓 먼지 또는 콘크리트 비라고 하는 것으로 뒤덮인 차량, 벤치들 사진 혹은 노트북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빠르게 SNS 등을 타고 확산되면서 해당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물 다양성 센터의 아레드 모고리스 소속 변호사는 이 우주 탐사나 스페이스 X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 우주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그리고 서식지의 종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폭발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계속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처럼 이 전 세계 주목을 받는 스타쉽,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네. 스타쉽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 운송 산업을 위한 일보 전진이라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우주 발사체는 유인 우주 탐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순수한 과학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제반 사항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을 태워서 다양한 행성으로 실어 나를 실질적인 우주선이 바로 이 스타쉽인 것이며, 이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스타쉽의 성과가 더욱더 중요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한 약 200kW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 전지판을 이 스타쉽에 갖출 예정이고요. 네. 화성을 기준으로 도착하는데 약 80일에서 15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또 소요된다면 객실 또 식당은 물론이고 영화 관람 이런 것들에 이 사람이 영위할 수 있는 편의시설 또한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죠. 네, 그렇네요. 예. 과학위성이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등 대량 또는 대형의 탑재체가 필요한 그런 과학을 위한 연구에도 이 스타쉽 발사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켓 기술의 궁극적인 도착점은 SSTO라고 불리는 로켓 한 대를 가지고 우주로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이 한 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것일 텐데요. 이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스타쉽의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머리에 있는 그 스타쉽의 2단인 그 자체가 스타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기체의 경우에는 이 SSTO라고 하는 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페일로드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또 엔진 수명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이 슈퍼헤비 1단 로켓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말이죠. 네. 네, 궁극의 로켓 기술과 별도로 또 스타쉽의 궁극적인 목표는 본격적인 민간 우주 운송 시스템의 확립으로서 자유롭게 달 또는 화성과 같은 곳을 이동할 수 있는 이 우주계의 개척으로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호텔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우주 개척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한 나라가 주도해야 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 그리고 계획이 필요한 것이 우주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개발 사업을 사실상 민간 우주기업이죠. 우주기업이 가능하도록 만든 데에는 이 스페이스 X의 그간의 집요한 저력 그리고 기술 축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패를 보지 않고 꿋꿋이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집요함이 이 스페이스 X와 같은 다양한 발사체의 민간 기업의 성공 사례가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날 우리가 당도한 스타쉽과 같은 대형 발사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남들이 다 비관적이라고 보고 실패할 거라고 단정지었던 그 초기 발사체 개발에 그 3번에 걸친 뼈아픈 실패가 있었는데 네. 그걸 그걸 딛고 일어나 끝끝내 성공시킨 이 스페이스 X의 최초 발사체인 펠컨 1의 성공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발사를 가지고 미 항공우주국의 국장인 빌 넬슨 국장은 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역사상 모든 위대한 업적은 어느 정도 계산된 위협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또 남기기도 해서 또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을 계속해서 지켜본 이제 한 어떤 사람, 그러니까 네. 민간인이기에 무모해 보이지만 늘 성공해내는 일론 머스크의 저력을 다시 한번 그 대단함을 어떻게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듯합니다.
예, 사실 안전한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최고의 로켓을 만들겠다. 이게 스페이스 X의 여정이었는데요. 이 끝없는 도전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